자, 이거 웹에서는 이 줄무늬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요 줄무늬 세 개는 듣고 있습니까? 이 줄무늬 세 개는 햄버거 버튼이라고 불러. 위아래가 빵이고요. 가운데가 패티라고요.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른다고요. 요 삼선. 자, 이 토글 버튼 또는 햄버거 버튼이라는 이 녀석의 스타일을 작업을 할 건데 HTML에 얘가 없어요. HTML에 얘가 없는데 얘를 작성을 해야 되겠어요. 자,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타겟 말고도 CSS에서 누군가를 클릭했을 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냐면 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폼 중에서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다시 클릭할 때 체크가 되고 체크가 풀리는 게 뭐가 있냐면 체크박스라는 게 있다고요. 이 체크박스를 활용해서 클릭했을 때 할 일과 클릭을 안 해서 다시 해서 얘 체크가 풀렸을 때 할 일을 구분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다고요.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HTML에 가볼게요. 자, HTML에 가서 우리가 누구를 컨트롤하려고 하냐면 이 내부를 통째로 왼쪽에 숨겨놨다가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내부를 통째로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내부 위에다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순서도 왜 중요한지 일단 작성을 한 다음에 순서를 바꿔보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뎁스가 좀 안 맞지만 우리 뎁스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인풋을 만들 거고요. 인풋의 타입은 체크박스입니다. 클래스명은 오픈 메뉴고요. 아이디는 오픈 메뉴입니다. 공통적인 클래스명은 오픈 메뉴에다가 하겠다라는 거고 아이디 오픈 메뉴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와 클래스명을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요. 확장해서 HTML을 만들도록 하죠. 인풋의 타입이 체크박스인 거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 거냐면 라벨을 만들 거예요. 라벨도 라벨 4 해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4 해서 아까 아이디 이거랑 매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연결을 이렇게 하겠다고요. 4. 클래스명은 버거, 햄버거 버튼의 버거입니다. 그 안에 폰터 썸으로 해서 i 태그가 있고 i 태그의 클래스명은 fa의 fa verse입니다. 그러면 바가 나와요. 라벨의 4라는 속성의 값은 오픈 메뉴 클래스명 버거였습니다. 됐습니까? 확장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하고 라벨의 4 해서 얘가 누굴 위한 거다? id 얘를 위한 거다 라고 했어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라벨 인풋에서 이렇게 라벨을 클릭하면 앞에 있는 체크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아이디와 4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화면에서 뭐가 필요 없냐면 이 인풋은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누구의 스타일이겠습니까? 이 라벨의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저 누구 인풋은 화면에 필요가 없대요. 클래스명 누구 클래스명 오픈 메뉴는 화면에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 빼볼까요? 자, 이거는 이 통째로 두 개 다는 언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얘는 어차피 PC 화면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오픈 메뉴가 있고 얘를 안 보이게 해볼게요. 일단은 미디어 쿼리 구간이 아니라 PC 화면에서도 쟤는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미디어 쿼리 구간 위에다가 작성을 하실게요. 얘가 디스플레이 난 해서 안 보인다고요. 또 누구도 안 나와야 되냐면 라벨도 나올 필요가 없어요. 클래스명 버거도 안 나옵니다. 미디어 쿼리 위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PC 화면에서는 얘가 안 나오다가 언제 모바일 구간에서만 얘가 나와야 된다고요. 메인 위드에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시고 언제 나온다고요?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55 램 이하에서만 나타나게 조금 더 작은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네. 요거 30 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nd media. 30램은 480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버거만 다시 나타나게끔 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PC에서는 안 보이다가 모바일에서만 블락 스크린. 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할 거라고요. PC에서 안 보이다가 모바일에서만 얘가 나타나게 하겠대요. 작성하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자, 모바일 구간에서는 얘가 나타나라고 했고요. 나타나되 이 녀석이 이제 누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구간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온전하게 다시 세로로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완료본을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용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얘를 통째로 왼쪽에 숨길 거라고요. 이 모양을 만들려면 우리가 PC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부모한테 가서 display flex라고 하고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해서 저렇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 와서 다시 누구한테? 얘 부모인 내부한테 가서 자, display flex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얘가 세로로 나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유지하되 얘가 세로로 나오는데 일단은 햄버거 버튼의 스타일을 먼저 잡고 가야 되겠네. 얘 스타일이 뭐랑 똑같이 나와야 되냐면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버거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화면에 나타나라고 했고 크기를 주고 배경도 주고 건의 글씨 가운데 있게 할게요. 크기를 주고 배경도 주고 글씨 색깔도 주고 그 안에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라인 하이트 이용해서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아래쪽에 공간을 좀 주고 라벨은 기본적으로 지금 손가락 모양이 안 나오니까 손가락 모양 나오게 하고 포인터라고 해서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합니다. 자, 버거의 스타일을 잡아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버거의 스타일, 배경, 크기, 흰색, 가운데, 그리고 손가락 모양 나오게까지 했어요. PC 구간에서 오픈 메뉴를 사라지게 했던 걸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가 체크되면 이걸 클릭하면 이 녀석이 지금 체크가 되고 풀리고 있다고요. 저게 디스플레이 난 돼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제가 체크가 되고 안 되고가 작동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 색깔을 조금 더 짙게 해볼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면 짙게, 다시 클릭하면 이 색깔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라고요. 자, 지금 HTML에서 제가 누굴 클릭하고 있습니까? 요 라벨을 클릭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 인풋이 체크를 받는다고요. 누가? 클래스명 오픈 메뉴가 체크가 된다고요. 30램 이하에 가서 작성을 해볼게요. 클래스명 누가? 얘가 체크가 되면 checked. 자, 오픈 메뉴가 체크된다는 건 지금 누가 체크가 됐다고요? 이 녀석이요. 얘가 체크가 됐다고요. 요거. 자, 우린 저거의 스타일을 잡을 게 아닙니다. 저건 화면에 가릴 거고 안 보이게 할 거고. 쟤를 스타일을 잡을 게 아니라 얘가 체크됐을 때 요 녀석의 스타일을 바꿀 거라고요.
누가 체크가 된다고요? HTML에서 얘가 체크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라벨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고요. CSS의 선택자를 어떻게 쓰면 얘가 체크됐을 때 이 라벨의 배경색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픈 메뉴인 얘가 체크가 되면 누구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형제 중에 라벨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얘기라고요. 자, 얘가 체크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누구? 라벨은 클래스명이 버거가 있어요. 버거에 가서 스타일을 바꿔 봅니다. 얘의 백그라운드를 바꿔보겠다고요.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짙은 색깔로 바꿔볼까 합니다. 체크가 되면 라벨의 백그라운드를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 요 짙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344 버거의 컬러로 바꿔볼게요. 이게 무슨 색깔이었지? FA의 배경색이 무슨 색이었나요? 저 색깔로 바꿔볼게요. 요 색깔이군요. 네. 백그라운드를 얘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뀌는 과정이 또 보여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걸지요. 뭐만 백그라운드만 바뀌는 과정을 보고 싶어요. 백그라운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시면 클릭했을 때 잠깐만요. 이게 플러스 해서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해야죠.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제 버거의 컬러가 짙어졌다가 밝아졌다가 짙어졌다가 밝아졌다 하고 있다고요. 자, 이제 얘가 클릭했을 때 얘처럼 나오게 하랍니다. 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세로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거는 지금 가로로 나오고 있는 건 얘 부모한테 가서 우리가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플렉스를 끝까지 그래도 써볼게요. 플렉스가 방향이 있었어요. 주축의 방향과 교차축의 방향이 있었다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 방향이었는데 그 방향을 세로로 바꾸면 당연히 가로로 나오던 게 세로로 짠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해볼게요. 플렉스의 디렉션을 바꾸면 된다고요. 언제? 얘들을 감싸고 있는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가 내부한테다가 플렉스를 주지 않았습니까? 30 램 구간에 와서 내부에다가 주축의 방향을 바꾼다고요.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요. 저장하고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나올 거라고요. 플렉스 디렉션 해서 컬럼으로 바꾸십니다. 자, 기존에는 오른쪽에 우리가 A 태그 오른쪽에다가 보더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래쪽에다가 만들게요. 얘한테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A에다가 보더 right에서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다시 누구한테 보더 right가 없고요. 없고 보더를 다시 아래쪽으로 주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줍니다. 잠깐만요. A에 정확하게 안 나오는군요. 그러면 A에 주지 말고 div에다 줘볼게요. A에 줬던 건 당연히 빼고 A에 줬던 거는 빼고 메뉴에 아이템 자체에다가 보더를 아래쪽으로 줘볼게요. 왜 안 나와? 검사 좀 해볼게요. div 아래쪽에 보더를 흰색을 줬는데 얘 사이가 일단 A가 다 쓰고 있지는 않는군요. 내부에 백그라운드 준 적 없고 A의 패딩은 필요 없고 메뉴 아이템 여기에 와서는 박스 사이징을 다시 보더 박스가 아니라 컨텐트 박스로 바꿀게요. 저장하고 보면 보더가 온전하게 아래쪽으로 생길 거예요.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박스 사이징이 들어가 있어서 보도 안쪽으로 3EM의 높이 안쪽에서 보도를 뽑아보니까 보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이거 PC 구간에서 여기 줬던 이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얘가 비포에 마우스를 비포로 만든 녀석이 늘어나는 거 플러스 얘가 커지는 스타일이 이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스팬이 움직이는 건 필요 없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기존에 아까 민에서 작성했던 거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얘가 이게 그대로 다시 여기에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min with 880 이상에서 작동했던 CSS를 그대로 카피해서 어디에 30램 이하에다가 다시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커지고 있고, 스팬 태그에 CSS 바뀌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스팬 태그에 가서 볼게요. 검사해 보면 검사 스팬 태그에 가봅니다. 스팬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리가 스팬 태그의 위드를 바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55램 이하에서 있었다고요. 그러면 얘가 마진 레프트가 다시 원래대로 4.5 EM이 있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커지는 거로만 작성을 합니다. 기존에 줄여놨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늘어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십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내용이 많다면 위아래로 스크롤 할 거 아닙니까? 스크롤 하더라도 이 버튼은 계속 고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고정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 그 자리에 이 메뉴가 이렇게 쑥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메뉴는 그 어떤 컨텐츠보다도 위에서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 얘를 클릭했을 때 서브 페이지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녀석, 요 움직여서 들어올 저 녀석은 포지션이 absolute입니다. 다른 요소 위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되니까. 언제? 이 여기 480 이하의 구간에서 볼게요. 내부의 스타일 여기서 봅니다. 내부가 포지션이 있다고요. 포지션 앱솔루트가 있어요. 자, 앱솔루트를 하는 순간 바뀌는 건 안에 있는 너비가, 자 이렇게 해서 앱솔루트로 하면 브라우저 보면 앱솔루트로 하면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 자동으로 너비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앱솔루트 주는 순간 붕 뜬다,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너비가 자동으로 잡히더라 라는 특징이 있었으니까 얘가 너비를 다 쓰게 하려면 위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width 100%에서 너비를 줘야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완벽하게 왼쪽에 숨어 있어야 된대요. 클릭하기 전에는. 얘가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클릭이 안 돼 있을 땐 얘가 왼쪽에 완벽하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얘가 왼편에 이렇게 완벽하게 있을까요? 포지션 줬잖아. 무슨? 그렇지? 마이너스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100%, 라이트 값을 100% 하면 왼편으로 완벽하게 숨어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앱솔루트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부모는 바디가 될 거고요.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바디의 너비가 몇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왼쪽에서 100%, 왼쪽에서 100% 나가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저 라벨을 클릭하면 얘가 쓱 들어오게 해야 된대요. 들어오는 과정이 또 마찬가지 보여야 되는 거니까 트랜지션을 걸겠다고요. 트랜지션을 걸어서 이 시간 동안 얘가 들어오게끔 하는 과정이 보여줘 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누굴 클릭하면? 저 라벨을 클릭하면. 좀 전에 우리가 라벨을 클릭하면 얘 색깔을 바꿔봤어요. 이제는 라벨을 클릭하면 숨어있던 전 내부가 들어오게 해주시겠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누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누가 체크가 되는 거냐고요? 얘 인풋이 체크된다고 했잖아요. 인풋이 체크된 다음에 오는 우리가 뭐를 바꿔봤습니까? 인풋이 체크된 다음에 오는 버거를 바꿔봤듯이 이번엔 누가 바뀌래? 인풋이 체크가 되면 이 뒤에 얘가
무슨 값이 바뀌래요?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이 바뀌래. 그러면 가장 편한 방법은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면 그대로 활용하면 체크됐을 때 얘가 아니라 얘 뒤에 있는 누구? 이렇게 해서 얘의 레프트 값이 0, 라이트 값이 0 이렇게 해도 되고 체크됐을 때 버거 뒤에 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구현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또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얘 체크가 되면 이거 뒤에 이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얘를 건너뛰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결로 처리를 해주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체크된 거 뒤에 형제들 중에 뒤에 따라오는 내부는 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부가 여러 개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뒤에 따라오는 형제 중에 내부는 하나뿐이 없잖아. 얘 형제들 중에서 뒤에 따라오는 형제들 중에 이 내부는 얘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내부를 통째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자 많이 쓰는 거 14개는 허투루 작성을 해놨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실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선택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완료를 했네요.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PC, 태블릿, 모바일 클릭해서 들어오는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거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예제였어요.